안녕하십니까. 안세회계본 대표 강정회계사입니다. 오늘 제 653강은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상속재산의 합리적 분할 방법과 상호세 계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이렇게 있으면 1년 내 유증재산까지 합해서 대상이 되는데, 배분 대상은 이제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을 때 배우자만 50% 할증하고 나머지는 다 일식,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똑같이 한다, 그런 얘기고, 그 중에서 혹시 이제 약간 적게 받는 사람도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의 50%까지 받을 수도 있고, 형제자매의 경우는 3분의 1 정도까지 유효분이 있다. 이런 거 아시겠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휴가 끝날 무렵인 8월 30일자 안세재임전환, 여기에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부세청에서 나온 그 양도세, 증여세, 상호세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수백 페이지짜리 내용 중에 핵심된 요약뿐만을 저희들이 요약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의 표지로서 제가 원래 준비했던 원고를 강의하는 것이죠. 자, 내용을 잘 보시면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재산 플러스 상속으로 의지해주는 재산, 그 다음에 이제 추정 상속재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 계산할 땐 이제 선진여분도 합산하고 사무신고 목적으로 10년 내 징역에서 합산하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실 때의 재산뿐만 아니라 위재상속이나 선징여분도 다 끌어잡으면서 한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 상속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돌아가신 분의 부모, 그 다음에 이제 3순위가 형제자매, 그 다음 1, 3순위가 없으면 사촌, 1, 혈족까지도 간다, 그런 얘기죠. 이 중에서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순위로서 돼 있고, 그래서 더 배분을 1.5배로 받는 50%더 받는다, 그런 얘기고, 없으면 이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고 부모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재산이 배우자 코너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상속 비율은 같은 순위 간에는 균등하고 배우자만 50% 합증 가산한다. 그래서 이제 1.5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둘이다 그러면 1대 1대 배우자 1.5, 그러니까 3.5분의 1.5가 되니까 약 한 40%쯤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상속 분할에서 이제 이 분할할 때는 원래 돌아가신 분 상속이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이제 이것이 우선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공동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이 잘 되면 법적으로, 그럼 이제 그대로 뭐 들쭉날쭉 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잘 안 되면, 없으면 법정 상속분인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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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같은 균등 비율의 자녀 플러스 엄마나 배우자나 아버지의 1.5배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특별 기여분이 있을 땐 특별 기여분이나 우선 부양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공동 배분하는 것이다,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할 때 내가 그동안 효도를 잘 못했다고 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나면서 싸움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효도라는 것이 뭐 마음의 효도냐 물질의 효도냐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효분이라는 게 있는데, 공동 상속 유효분 비율에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법정분의 50% 이렇게 이제 해서 자기가 1인분 0.5%인 50%까지는 받아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법에 써 있어요. 이렇게 있고, 직계존속 형제 자매는 이제 자기 지분 비율의 3분의 1 정도까지가 유료분이다, 그런 얘기죠. 유료분을 따질 때, 그러니까 유료분이라는 건 서로 이제 자신의 지분이 좀 적어서 야 내가 욕심을 낸다든가 아니면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니까 아무리 이해관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유분할 때 할증된 재산 범위는 본래 상속재산에다 1년 내에 징여재산까지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손해를 입히려고 만약에 어떤 의도가 있었을 때는 1년 이전에 징여재산이라도 끌어당겨서 합산을 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세 신고, 이게 이제 합산해서 배분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상호세 신고를 하는데, 이럴 때 신고납부 대상자는 이제 고유한 상속재산 플러스 선유증재산 플러스 간주상속재산 플러스 특별연구자 배분재산까지 합한 다음에 이거를 상속세 신고의 총재산으로 본다. 유산세 개념으로 취득세.
그럼 이제 여기다 가산 합산하는 것은 이제 상속인 10년 내 징역, 이 상속인은 이제 직기 존비속을 말해요. 그 비상속인은 손주들, 뭐 손자들 말하는데 이때는 5년 내 징역까지 합산한다. 손주까지는 그 5년 내까지 쫓아가지 10년 내까지 쫓아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1년 내 처분액 5억 이상 중에서는 2년 내 처분액까지 합산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산해서 합산해서 상속계산을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제외 금액은 비과세, 문화재 같은 거, 공익출연재산, 유직연금 등 이런 것들은 제외시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고 나서 합산하고 나서 그 가산이나 감액을 빼온 나머지 금액에서 이제 공제금액은 자녀 등의 일괄 공제금액 5억이 되고 배우자 일괄 공제금액이 이제 5억에서 배우자의 실제 비율대로 상속재산까지 되는데 이 중에서 최대한 되는 30억이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다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20%인 2억 원까지 또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동거 봉양 주택인 경우도 5억까지 빼주는 게 있어요. 자 이럴 때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에 기초공제는 2억 원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공제금을 빼고 난 나머지 상속세율은 1억까지 10%.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한 5억 내지 10억이 빠지니까 상속재산이 한 2, 3억, 15억 정도 돼야 이제 빼고 나면 1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재산 10억 내지 13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초과 1억에 10%, 그 1억 초과부터 5억까지는 20%, 5억 초과부터 10억까지는 30%, 10억 초과부터 30억까지는 40%를 타는 것이고, 웬만큼 집이 뭐 이렇게 강남에 있어가지고 그 금액이 한 3, 400억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을 상당 부분 한 20%, 30%를 내야 되는 것이죠. 30억 초과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울에 수없이 많은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다 여러분 것이 아니고 언젠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20, 30%, 30, 40%까지 국가로 기속돼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세결 대표 방정혜였습니다.